아들에게 맡긴 통장 돌려받지 못한 인생. 자식 믿은 쟤뿐인데 은행 창구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 계좌는 명의자가 달라서 출금이 안 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통장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명의가 김성훈 씨로 되어 있어서요. 아드님이신가요?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 제가 30년 넘게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월급에서 떼어 놓았던 돈. 명절 보너스며 퇴직금까지 모두 넣어둔 그 통장. 2억 3천만 원. 제 전 재산이자 노후 자금이었죠. 그런데 명의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무겁기만 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성훈아, 지금 어디냐? 회사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은행 갔다 왔다. 통장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일이냐?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거요. 아버지 상속세 때문에 미리 증여한 거예요.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상속세, 증여.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늘긴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까먹을 리가 없었죠. 그럼 통장은 내가 관리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명의만 제 거고 돈은 아버지 거잖아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들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믿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날 속일 리 없다고. 3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66. 평생을 공장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온 학력이지만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새벽 6시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죠. 아내는 아들 성훈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전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밤엔 숙제를 봐주고 주말엔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죠. 공장 일이 끝나면 야간 경비를 서고 주말엔 건설 일용직을 나갔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잤고 밥은 가장 저렴한 것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지방 사립대학이었지만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죠. 학자금 대출도 받았지만 졸업할 때쯤엔 빚이 2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아버지 제가 취직하면 다 갚을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고 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들은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규직이었고 복지도 괜찮았죠. 그런데 3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지만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신부집에서 전세 자금을 요구하는데 제 저축으론 부족해서요. 전세 자금이 2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 저축이 5천만 원 있으니 나머지 1억 5천을 도와달라는 거였죠. 성훈아, 아버지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알아요. 근데 결혼 못하면 어떡해요? 지희가 좋은 애인데 이 기회 놓치면.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전 고민했습니다. 제 통장엔 그때 1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죠. 그 돈을 주면 제게 남는 건 3천만 원. 노후 자금으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을 도왔습니다. 나중에 갚겠다는 말을 믿고 1억 5천을 통장으로 보냈죠. 아들은 고맙다며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사업 좀 하려고요. 지인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초기 자금이 5천만 원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했죠. 성훈아, 아버지 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알아요. 근데 이번이 기회예요. 성공하면 아버지한테 배로 갚을게요. 배로 갚는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결국 남은 돈에서 5천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그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파트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면서 빚만 남았다고 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탓할 순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 후 아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전 다시 일용직을 찾아다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좀 주세요.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대요. 세금? 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엄청 나온대요.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저한테 남은 돈은 그때 8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일시불로 받은 돈을 모아놓은 거였죠. 평생 모은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근데 명의를 바꾸면 내가 돈을 못 쓰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돈은 여전히 아버지 거고 통장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들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상담까지 받았다며 서류를 보여줬죠. 전 그 서류가 뭔지 잘 몰랐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통장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제가 알고 있었으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손자도 데려와서 제 앞에서 재롱을 부렸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아들이 날 잊지 않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아들과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며느리한테 연락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비가 필요해서 은행에 갔던 겁니다. 허리가 아파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수술비가 500만 원쯤 든다기에 통장에서 찾으려 했죠. 그런데 출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의가 다르다면서요. 당황해서 집으로 돌아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을 걸어서야 겨우 받았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바빠서요. 무슨 일이세요? 은행에서 돈을 못 찾겠다는데 아, 그거요. 명의가 제 이름이라서 그래요. 얼마 필요하세요? 500만 원인데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도 형편이 안 좋아요.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신이 없어서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찾냐?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여유 생기면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죠. 며칠 후 은행에 다시 가서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조회를 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이 계좌 잔액이 거의 없는데요? 뭐라고요? 3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2억이 넘던 돈이 300만 원으로 줄었다니. 언제부터 출금이 됐나요? 명예 변경 후 6개월쯤 지나서부터 조금씩 출금되기 시작했네요. 작년 8월부터는 큰 금액들이 빠져나갔고요. 작년 8월. 그때가 아들이 새 차를 샀다고 자랑하던 때였습니다. 수입차라며 사진을 보내줬었죠. 그리고 아파트도 옮긴다고 했던 때였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차를 사고 집을 옮긴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들 손으로. 그날 밤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바로 받았죠. 왜 내 돈을 마음대로 썼냐? 제 명의잖아요. 차갑게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명의는 내 거라도 내 돈이잖아. 법적으로는 제 돈이에요. 증여받은 거니까요. 증여? 내가 언제 증여한다고 했냐?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증여계약서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년 전 아들이 보여줬던 그 서류가 증여계약서였다는 걸. 상속세 절약이라며 속였던 거죠. 성훈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 평생 모은 돈을. 아버지도 저한테 평생 얼마나 썼는데요.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사업 자금까지 다 갚은 거예요. 그건 내가 준 거잖아. 그럼 이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증여계약서에 도장 찍으셨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차단당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연락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더 차갑게 말했죠.
아버님,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남편은 맨날 효도해야 한다고 돈 보내고, 명절 때마다 선물 사들고 가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남은 돈 300만 원.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30만 원.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제 도장이 찍혀 있고 명예이전도 정식으로 된 거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였죠. 사기 제로는 안 되나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니까요.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허리 수술도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진통제로 버티면서 다시 일용직을 알아봤지만 66에 허리까지 안 좋으니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사는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가끔 손자 생각이 납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됐을 텐데 얼굴도 모르겠네요. 아들은 제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고 며느리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며칠 전엔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아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전 그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노후를 앗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배신입니다. 피보다 진한 게 없다고들 하지만 제게는 피보다 독한 게 자식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너무 많이 줬을까? 아니면 너무 믿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이킬 수도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다른 부모님들은 제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를 함부로 넘기지 마시고 증여계약서 같은 건 절대 함부로 쓰지 마세요. 세금 절약이니 뭐니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요. 제가 40년을 모은 2억이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